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9월 16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었는데 오늘 아침 잠깐 비가 개어서 마당에 나왔습니다. 완연하게 가을이 느껴지는 가을 기간이 들어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벼 옆에 좀 가까이에서 찍고 있어요. 여러분 벼 보이시나요? 이제 벼들이 다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이게 풀만, 그것도 참 멋있죠. 풀만 이렇게 있었는데 벼들이 올라왔고 노릇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거죠. 노란색은 가을의 색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란색, 그러니까 초록은 봄의 색깔이고 아주 진한 진초록은 여름의 색깔인데 가을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나 해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일래나? 네, 요게 이제 벼입니다. 무겁죠? 네. 그래서 우리 DNA 가운데는 이 벼가 잘 자라면 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과거만큼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가운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면 비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 탄수화물과 당만 빼셔도 살은 쭉쭉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인플레이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예, 오늘 미국 3대장이 모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미국 장치고는 큰 폭으로 빠진 거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특별히 반도체 지수의 하락이 매우 크게 나왔고, 역시나 나스닥이 그래서 1%대 중반, 1.5%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빅테크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장비주들은 5%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낙폭이 과하게 나타났었는데요. DDR D램 가격과 그다음 낸드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장비주들이 빠져서 조금 독특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월요일날 조금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 러시아 등의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인해서 심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최근에 애플을 중국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공격 안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저기 안 쓰라고 한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그런 적이 없고, 단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서 알아서 해당 기업들이 안 쓰는 거야. 그거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매우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애국주의를 봤을 때 장전왕이라는 영화를 1조 위안 이상의 흥행을 만드는 그 애국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애플을 쓰면 너 이상해. 마치 옛날에 한국의 1번 차가 막 늘어나던 때가 있었어요. 도요타 캠리라든가 어코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차였기 때문에 1번 차가 쫙 늘다가 어느 시점에 약간 반일 감정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변도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아이폰 15의 성능 향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접근성도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일반의 사용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아이폰에 대한 매니아가 된 사람들은 의외로 프로맥스에 대한 매수를 상당히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프로맥스에서 급나누기가 빡 하고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걸 오버스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오버스펙이에요. 일반인들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괜히 말이죠, 잘 하지도 않는 한두 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더 좋은 카메라 렌즈,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뭐 그 솔스타인 베블런의 그 가시적 소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 그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를 보면 20만 원, 30만 원을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취미 생활 하는 거 포기하고 핸드폰은 더 비싸게 살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아저씨들은 잘 안 쓰는구나. 예를 들어 뭐 나 골프 갈 거 한 번 안 가고 핸드폰 더 좋은 거 살래. 아니면 등산 가는 거 한 두어 번 안 가고 나 핸드폰 더 좋은 거 살래.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는 거 좀 줄여서 핸드폰 살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거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지셔닝이 핸드폰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시면 핸드폰, 모바일 컴퓨터에 그 포지셔닝을 해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럴 거로 봐요. 그러나 애플의 전 세계적인 판매 증가는 중국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이들의 애국주의를 감안을 해보면 애플이 과연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예, 제가 그냥 일반적인 그 뭐 자유시장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플에 대한 전망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왜 블록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뭐 중국 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이런 공통된 스탠스를 가진 상황에서 그들의 결합, 브릭스에서의 결합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하나 일부 위안화로의 결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이 중국을 많이 때리는데 중국은 미국을 때릴 게 없을까? 국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오늘 이 시장을 보면서 번뜩하고 떠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세상 편할 거예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엇인가 국제적 정세의 흐름이 우리가 모르는 썸띵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월요일날 한번 저의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국의 산업 생산과 그 다음에 소비 판매 등이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하였고 브렌트유 WTI 기준으로 $90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야 이러다가 $100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동을 했죠.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94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로 조금 넘기고요. 미국은 제조업 지수는 대체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표를 통해서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RA법 그 영향 때문인지 꾸준히 미국 제조업 경기는 괜찮습니다. 반면에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비 심리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그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그 심리 지표 중에 하나인 미시건대 앞으로의 그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기존 3.5%부터 떨어졌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에서 2.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CPI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핵심 물가지표, 핵심 PC를 더 많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그 일회성 요인이 있고 그다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을 보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하는데 그 변동성이 디폴트 값으로 고정화된 가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오늘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예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미 유가 너무 높고 달러도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점이야, 이거 피크고 곧 피크아웃 할 거야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저희들한테는 필요하죠. 그러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썸띵이 있었다면 과연 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여기서 중국의 지표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유가 측면에서는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산업생산 전년비가 3.7에서 4.5%, 산업생산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중국은. 그다음 중국의 소매 판매가 8월치가 2.5%, 전년 대비 2.5%에서 전년 대비 4.6%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이것은 안 그래도 타이트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유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소였고, 유가가 자극되자 향후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금리를 동결하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ECB 같은 것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으로 작동이 되면서 특별히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무려 나스닥 지수가 1.5%나 빠지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엔비디아는 대주주가 판매한 이후로 그렇게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당연히 $500를 넘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439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오늘 가장 나쁜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램 리서치, KLA, ESML 모두 5% 이상 또는 5% 육박에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고 좋은 가을날 주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더 절대적인 건 반도체가 판매될 것이냐.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황이 나쁠지라도 중국이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도체가 많이 팔립니다.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수출입이 좋아지고, 수출입이 좋아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죠. 네, 오늘 원화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게 숨막히게 물고 물리게 돌아갑니다. 미국의 상황, 중국의 상황, 또 한국의 상황 각자 같은 듯 다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고요. 주말은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